네, 반갑습니다. 한국 고유 사상의 정체성을 밝힌 환단고기를 발표할 박영지입니다. 저는 2016년에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나라 잃은 현실이 참 가혹하고 비참한 거구나를 느꼈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은 피신할 데도 없는 협소한 곳이더라고요. 프랑스 조계 지역에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독립운동가 사진 속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싸워야 했던 그분들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명록에 해방 70년이 되어도 역사를 못 찾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 강복을 꼭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 연구의 주제는 한국 고유 사상과 환단고기입니다. 고등학교 윤리화 사상 교과서를 분석해서 한국 고유 사상을 정의 내리고 교과서에서 한국 고유 사상의 연원으로 삼고 있는 단군 신화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환단고기에 나타난 한국 고유 사상을 살피며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한국 고유 사상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한국인,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을 나누는 자리니까요. 사상이란 어떤 사물과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판단 추리를 거쳐 이치에 맞게 통일된 전체로 된 것입니다. 구체적 행동 강령을 가진 이념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1.6%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윤리화 사상 교과서에서 한국 고유 사상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입니다. 윤리화 사상 5종 교과서이고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윤리 사상, 사회 사상이 내용 중에 49%고 서양 윤리 사상이 29.9%입니다.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21.1% 중에 유교 6.7%, 불교 8.6%, 도교 윤리 사상이 4.2%, 그리고 한국 고유 사상이 1.6%입니다. 약 교과서 3, 4쪽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비중으로 한국 고유 사상을 배운 학생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 사상을 정의하는 것은 두 가지가쯤 있습니다. 첫째는 외래사상 전래 이전에 한민족 고유의 사유 방식만을 한국 고유 사상이라 정의하자. 다른 것은 외래사상이 들어와서 윤리화 사상으로 토착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 고유 사상으로 정의하자 하는 관점입니다. 교과서 정의의 공통점은 외래사상과 고유 사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고유 사상을 유교, 불교,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한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고대 사상이라 정의를 하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역사를 배달 역사라 하고 한민족을 배달 결례라 하는데 이것은 이 호칭은 배달의 건국과 함께 동방 한민족의 깃털이 형성된 것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고유 사상의 연원인 단군 신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겠습니다. 5종 윤리화 사상 교과서에 공통된 연원은 건국신화와 무속신화인데요. 공통으로 서술하고 있는 건국신화는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의 건국을 다루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이를 신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화란 고대인의 사유와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서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 민족의 태고 때의 역사나 설화 따위가 주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고유 사상에는 이 신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민족의 뿌리를 없애려고 주도 면밀한 기획하에서 일부러 신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는 단군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결국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단군 신화가 실제 있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존하지 않았다고 믿는 이야기에서 한민족 고유 사상의 연원,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실로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과서들은 단군 신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민족의 기원, 민족 정신과 의식의 원형, 고대인의 사유체계를 반영한다. 당대인의 세계관, 자연관, 인간관이 담겨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당군 신화가 없으면 한국 고유 사상의 연원과 특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조선 건국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기필코 없는 역사인 신화라고 규정하려고 혈안이었고, 실제 식민 통치를 위해 기획 편찬한 조선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단군 관련 기록 삭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유구한 역사에서 왜 이렇게 사상이 미미하냐를 항상 고민을 해왔는데, 안경전 역주 환난고기를 읽고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사가 말살한 그것에서 고유 사상이 결여된 우리 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대사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손에 의한 역사 파괴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현은 삼국유사에서 석유환국,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는 고기의 구절을 인용해서 고조선의 시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현은 성녀였기에 그의 불교 사관을 반영해서 석유황국 옆에 위재성야라는 주석을 붙였습니다. 재석은 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환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상고사를 복원할 핵심 구절인 석유황국,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는 것이 석유환인, 옛적에 불법을 수호하는 신 환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래 의미가 완전히 변질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신빈사학의 거두들이 딱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선 고대사의 밑뿌리를 파내는 결정적인 실마리로 삼아 고대사 찬탈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도교대를 중심으로 일제 신민사항의 원흉인 이만희 시류가 삼국유사의 석유왕국의 국자를 위일현 스님의 주석을 근거로 해서 모양이 비슷한 인자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시원 역사가 부정당하는 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황국을 부정하니까 황국을 개성한 배달과 옛조선도 당연히 허구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무려 6962년, 7000년에 달하는 한민족 상고사의 핵을 멸절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26년 경도 제대본에서 석유 환인으로 이만희 시류가 고치게 되죠. 일제는 한반도 영구 식민 지배를 위해서 1910년 11월부터 역사서를 포함한 20여만 건의 각종 고서를 수거하여 대부분 불살라 버리거나 찬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민사학을 심어넣고 떠났습니다. 이 관련 신문기사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한민족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서 20여만 건을 압수 불태웠는데, 특히 오른쪽 당군 관련 기록을 중점 약탈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독부, 관보 등에서도 입증을 해주죠. 문제는 해방 후 7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일제의 한민족 역사 말살 프로젝트가 100%의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제시한 한국 고유 사상의 교과서 실태 1.6%가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처럼 식민사학의 굴레를 벗지 못한 문제는 그냥 역사 교과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고유 사상의 상실에 이어서 오늘날 지금 중국과 일본까지 문화 침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영토까지 빼앗기는 생존 위험 문제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 광복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당군은 과연 신화 속의 인물일까요?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고 최태영 박사는 나의 세대까지만 해도 당군과 고조선을 의심한 일은 없다. 내가 한국인이고 최씨인 것처럼 당군이란 존재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는 저서에서 최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일본 학자 이만희 시류, 금수룡을 학문은 보잘것없는 자가 편찬자가 된 것을 기화로 천하 대담한 짓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만희 시류의 제자로 식민사학에 헌신하고 해방 후 우리 한국 국사학계를 주도한 이병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 박사와 이병도 박사는 와사대 대학 동창인데요.
이병도는 그런 이만희 씨와 배짱이 맞아 조선인 정신을 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천추에 욕먹을 짓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치 않았고 이를 토대로 최 박사는 말년에 이병도 박사에게 단군과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 성과로 1989년 한국 상고사 입문을 함께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시화되죠. 이병도 박사도 결국 단군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좌측이 최태원 박사고 가운데가 이병도 박사 두 분이 쓰신 한국 상고사 입문입니다. 이 자료는 이병도 박사가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가 일제에 끊겼다. 그리고 단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의 국조다라고 정언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병도 박사의 후학들은 왜 오늘날까지 일제의 논리대로 국조당군을 신하로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 고유사상의 교과서 분량과 내용이 빈약한 주요 원인을 이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국민들께서 한민족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식민사기 교과서에서 버젓이 활개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일제나 중화주의, 외래 종교의 정신적 노예를 자처하는 무늬만 한국인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우리 한민족사와 역사 정신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에서 한국 고유사상의 정체성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련이 오역한 서교 황국의 실체와 당군의 조선 건국, 한민족의 정체성인 환웅의 배달 건국, 환인천재로부터 전수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환단고기는 상세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에 나타난 고유사상을 삼신, 신교, 홍익인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신과 신교는 경천사상, 천일합일 사상의 연원이 됩니다. 인간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신에는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물주라고 이야기하는 삼신은 우주의 자인신으로서 절대 권원이기 때문에 일신인데 변화의 중심수가 3이죠. 그래서 낳고 가르치고 기르는 세 가지 역할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포인트를 두어 삼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무형의 삼신과 하나 되어 삼신의 자연 입법을 맡아 다스리는 유형의 인격신, 인간 형상을 한 우주사의 통치자를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이 삼신의 광명과 신성, 영성과 지혜를 받아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존재 가치에서 삼신 상제님과 동일합니다. 저는 환단고기의 압권은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고유 사상의 특징인 경천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의 실체고 오늘날 민주주의 근본 이념인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경천 사상인데요. 신성한 대상을 숭배하고 하늘에 대한 숭배 사상, 그리고 여기 노란색 글씨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땅의 웅녀가 하늘의 신 환웅에게 기도하는 부분에서 경천 사상을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났다는 부분에서 전인합일 의식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민족이 하늘에 기원을 두고 있고 하늘의 뜻에 따라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롯한 민족이라는 교과서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원을 둔 그 하늘의 실체가 뭐냐? 이에 대해서 환단고기에서 확연하게 밝혀줍니다. 그 하늘은 저 블루스카이가 아니라 무형의 삼신이요. 유형의 삼신일체 상제님입니다. 환단고기에서 밝히는 인간관과 세계관,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광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유 사상에서는 삼신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신교인데요. 신교는 신의 가르침,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삶의 중심에는 이 삼신일체 상제님을 받들어 섬긴 신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활문화로 드러난 것이 천재이고 교과서에서 말하는 경천사상이자 천인화bil의 과정입니다. 그 근거는 태백일사 사망광경본기에 황국시대 이래 수천 년간 한민족은 하늘에 계신 삼신일체 상제님께 믿음과 공경을 표현하여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번영을 구하고 상제님 은혜에 감사하는 국가 행사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삼성기 전 상에는 오래 사시어 항상 즐거움을 누렸고 삼성기 전 하에는 도를 깨쳐 장생하시니 온몸에는 병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늙음과 병듦의 고통에서 해방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들이 삼신의 도를 깨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고유 사상의 연원에서는 반드시 이 삼신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고대인의 세계관과 인간 간의 연원이며 삶의 중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대인의 무병장수와 즐거움을 누렸던 조화의 비결, 삼신의 도를 깨쳤다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신교의 가르침을 오늘의 되살림으로써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생존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천재가 있을 때 고조선의 단군 성조들은 어아가, 연표문, 서효사, 서고문 등을 통해 삼신상제님을 찬미하고 그 가르침을 전수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단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제천 행사 후에 엄주 가무를 즐겼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제 생각에는 전성해야 할 가치의 실상은 빠지고 문화의 형식만 전해진 것이라 봅니다. 환단국에 나타난 고유사상으로 홍익인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이념 인간상 인류의 신 이상향인 홍익인간은 현재 탕군의 동치 이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국의 마지막 제7세 지휘리 하느니 배달국 초대 거바랑 환우에게 전수하신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고대사의 심장이요 한국 사상계의 신기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홍익인간의 뜻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리를 추구하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익히 알듯이 실리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병화 인류의 인간 존중, 인본주의, 인류의 공동 번영 등 보편적 이타주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안영준 역주자님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홍익을 형용사로 인간을 일반 명사로 해서 천지 광명, 환단의 꿈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이상적 인간, 즉 천지 광명에 통한 인간, 홍익을 동사로 해서 인간을 널리 이익되게 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익 인간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황국 배달 조선의 일관된 나라 명칭의 뜻이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홍익 인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 인간 중심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단국에서 밝히는 홍익 인간은 삼신의 가르침으로 인간을 깨우쳐서 천지의 대이상향을 펼치는 태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태일은 고대로부터 이상적 인간상이며 자신 안에 광명을 회복하여 빛의 선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자입니다. 환단곡에 나타난 홍익인간을 자세히 알려면 연표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연표문은 마음속에 지닌 큰 뜻을 드러낸 글로서 신시배달의 초대 환웅천왕이 마지막 환인 천재로부터 전수받은 제세유와 홍익인간을 16글자로 정리한 것이 시초이고, 여기에다가 고조선 11대 도의 단군이 하늘 땅 인간의 창조 정신과 목적을 붙여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한민족의 신교 문화 현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이하하여 홍익인간하라 이 구절인데요. 삼신께서 참 마음을 내려주셔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이미 신의 강명에 동해 있으니 세상을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서 그리고 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신강충, 성통강명, 제세이하가 홍익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신강충하여 우리의 본성이 본래 광명하다는 이 이치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신념을 가지고 신교의 삼신진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 깨우칠 수 있는 것을 실천해서 홍익인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는 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조절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고르게 해서 길을 평안하게 하며 접촉을 금하는 등의 자기 조절력을 통해서 평화와 중용을 성취하는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사상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조물주 삼신으로부터 천부적으로 타고난 신성을 여는 영성 개발이 필요한데요. 지금 인간에게 남은 잠재적 신성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치유 문화의 원형인 소리를 근거로 해서 밝은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인 만트라, 주문 수행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면 고대로부터 이상적 인간상 태일이고 내 안의 광명을 회복한 인간,
대한 사람 대한으로 할 때 그 대한입니다. 우리의 국호죠. 빛의 선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한민족과 인류 문명이 나아갈 대이상향이면서 보시다시피 매우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이념입니다. 홍익인간 폐일 대한이 되면 내한의 광명을 회복해서 세계와의 연결성을 체험적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생명을 존중하게 되고 평화를 실천하게 되죠.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천인합일, 경천사상, 조화정신, 이 고유사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염병 등 생존 위협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수천 년 전의 고유사상이 현대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삶을 바꾸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이라면 그 실천을 이끄는 것은 정신문화, 즉 사상과 가치관의 힘입니다. 과거를 살았던 고대인이나 지금을 사는 현대인이나 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각 시대에서 태어나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삶이란 늘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아가지만 삶 앞에서 던지는 근본물은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두루 관통하는 선지자들의 농축된 삶의 지혜인 고유사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홍익인간의 뜻을 깊이 깨치면 오늘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인의 우주관과 인간관, 신관, 세계관 이들의 연관성을 환히 알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우리는 신나게 연구하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환단고기는 국학의 기풍을 바로 세우며 한국 사상계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사상실로 홍익인간의 원적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조선만의 건국이념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의 고조선은 아직도 신화의 족쇄에 갇혀 있죠. 그래서 2015년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에서 강화도 참성단 사진과 당군 왕금의 어진을 대부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도 딱 단 한 군데만 있죠. 이 참성단 사진을 앞으로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충격을 준 홍익인간 삭제 발의안 사건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건국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당의 국회의원 12인이 홍익인간을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지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 발의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이 구절을 개정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되어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최고 국리는 홍익인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있건 없건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홍익인간을 팽개치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배경은 뭐냐?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긴 하지만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개념이 아니라 인류 공영의 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딱 부합되는 이념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이면서 기독교의 박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신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혈세로 녹을 받으신 우리 12인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홍익인간을 추상적이라 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기 쉽도록 국가 브랜드로 홍보하는 목적으로 홍익인간 이념 연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광복의 촉매자, 진정한 그 길의 선봉장, 잃어버린 한민족 뿌리 역사를 회복하고 홍익인간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한민족 역사 및 세계사에 길이 빛날 혁혁한 업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한국 고유 사상에서 한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가 석유 환인으로 조작하여 날려버린 상고사 7천년을 포함하여 고조선을 개성한 부여사, 대진국의 역사 등 국통맥과 한국사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곰과 호랑이가 주인공인 전래동화 속 이야기 같은 당군의 기이한 탄생이 아니라 배달국 말기에 초대 항군이 출현하여 조선을 건국한 과정이 환단고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인내의 극치로 수련한 결과 여성으로 변한 그녀의 이름 웅녀와 신인 환웅이 결혼하여
당군을 낳았다는 것이 삼국유사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삼성기상에는 환웅천왕이 웅시족의 여인을 맞아들여 황후로 삼으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비교해 보십시오. 또 한국 말기에 인구정과 물자 부족의 삶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초대 환웅이 새 터전을 개척하기를 갈망해서 배달이 건국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성치루 현상인데요. 13세 고조선 13세 헐달 당굴 때 발생한 이 현상을 1993년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가 실제 역사 사건으로 증명했고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박사님도 오성치루 현상이 사실이었고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학계에서 환당국에 있는 천문 기록의 진위를 검증함으로써 사료료서의 가치를 입증해 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환당고개에는 유불선 3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황국오운과 신시오사, 삼림구서, 부요구서가 있어 전백성을 교화하는 근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고대 사상실로 사료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고유 사상 연구의 사료로서 가치가 큽니다. 이 황국의 오운 내용을 보시면요. 율리아 사상 교과서에 그대로 옮겨놔도 손색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국 배달 조선시대에 쓰인 한민족의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 개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 환웅천왕이 배달을 개국하실 때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려 신고식을 했고 이후에는 직접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제가 있을 때 고조선의 당군 성조들은 어아가, 연표문, 서효사, 서고문 등을 통해 삼신상제님을 찬미하고 그 가르침을 전수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단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죠. 다만 제천 행사 후에 엄주 가무를 즐겼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전성해야 할 가치의 실상은 빠지고 문화의 형식만 전해진 것이라 봅니다. 이 땅에 역량이 높으신 우리 한국 사상 연구자님들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3대 경전을 집중 연구하셔서 한국 고유 사상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시고 이것을 교과서에 기술해 주십시오. 또 나아가서 세계화를 시켜 주십시오. 우주 사상을 가르치는 한민족의 경전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배우는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태극기의 원리만 설명해도 애들이 초절정 집중을 하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환단고기에는 고대인들의 우주관, 신관, 인간관, 수행관 등 인간의 삶과 연관된 문제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단고기를 종교경전이나 수행서라고 일컬으면서 역사서로서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영성을 삶의 주축으로 삼았고 인간을 영성의 인간으로 이해를 했던 고대인의 삶의 철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각양각색의 관념, 과학, 종교, 자본주의, 물질주의, 공리주의 이런 갖가지 색안경과 다초점 렌즈가 끼어져 있습니다. 해체, 다양성, 해석을 중시하는 현대인으로서 근대식 사고나 기존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용기와 결단성이 있다면 고대인의 사유체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사 왜곡으로 인해 외래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유사상 및 정신사가 거의 미미합니다.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신시배달 1565년, 당군조선 2096년, 북부여 186년의 역사는 일제가 더 쉬운 신화의 무덤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국 고유사상이 교과서에서 단지 3, 4쪽 분량으로 서술되는 현실을 누가 타개할 것입니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정신적 노예 상태를 벗어나자는 역사 광복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한 규결입니다. 환단고개에는 일제의 음흉한 기획에 의해 태생적 한계를 지닌 당군 신화의 단편적 기록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삼신과 신교의 광명사상, 성통광명의 바탕을 둔 홍익인간이요 대안이며 태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고유사상의 정체성을 밝히는 환단고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사람으로서 홍익인간의 명료한 가치관과 삶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그래서 불안한 현실의 위기를 밝고 영적이고 지혜로운 한국인으로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을 아주 꽉 채우고 조금 넘기셨는데 저도 이 발표를 들으면서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재미있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박영주 선생님은 지금 현장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로서 윤리 교육의 이제 문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고유 사상이 그 1.6%밖에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각성을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의 이 논문을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해 임시정부에 그 계셨던 독립 우리 투쟁가 분들 그분들에게도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참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잃고 문화와 사상을 잃었을 때 영토를 보존할 수 없었고 주권을 제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독립투쟁은 계속됩니다. 역사 강복의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좀 깊은 관심을 지녀주시고 함께 대한사랑의 활동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